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0월 19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 차라리 2022년이 나았다 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를 2025년. 서울의 매도 물량 연일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89,131건. 올해 가장 많았을 때가 85,000건 수준이었고요. 자,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매물이 폭증을 했는데요. 단기간에 걸쳐서 거의 20% 가까이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부산은 부산은 연중 최고점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고요. 제가 6만이라는 숫자를 요때 추석 때 급락,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나서 이 급등하는 매물, 급등하는 시기를 보내는데 6만 건을 넘어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산 넘어섰어요. 서울 전세 물량 줄어들었을 때는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전세 매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을 때 대비 단기 20% 매물이 급증했습니다. 3만 개 넘어서면 의미가 좀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때도 매물 3만 개가 넘어섰을 때 전세 매물 안 빠지네요, 세입자 구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 수치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줄어들 때만 떠든다. 그리고 늘어날 때는 언론에서는 떠들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줄어드는 모습도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늘어나는 모습도 그대로 보여드린다. 그게 제 채널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입이야 어떻게 털던 간에 현 상황은 가장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서울의 임대 물량 단기간에 걸쳐서 전월세 합쳐서 20% 증가해 있는 상태예요. 서울의 거래량은 30% 급락, 50% 급락. 사실 자영업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건 네이버에 있는 자영업 카페인데요. 막 재앙 수준이다, 한숨도 안 나온다, 월세가 200만 원인데 오늘 매출이 3만 원이다.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매출이 사장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힘든 정도를 넘어섰다. 뭐 노무현 정권 시절이야 뭐 냄비 들고 여의도에 올라가서 함 두드리기나 했지. 냄비 들 힘도, 숟가락 들 힘도, 국자 하나 들고 올라갈 힘도 없다. 차비도 아깝다. 그럴 정도로 정말 경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점점 큰 기업으로 전이되고 구조조정 일어나고, 그런 수순. 이게 침체입니다. 침체. 뭐 게시글 인기글의 목록을 보면요, 이 100만이 넘는 카페다 보니까 무진장 많은 조회수에 인기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전멸이다, 장사 안 된다고 전쟁 났나요, 어제 최저 찍고 오늘 기대했는데 더 떨어지고 한숨만 나오고 너무 힘들다는 이런 글들이 무진장 쏟아집니다. 이 와중에 국토부에서는 은행에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왜 축소하라고 했습니까? 올해 대출을 좀 잠재워 놔야지 내년에 또 상고하저를 반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서민들이 앓는 소리 하니까 일단 스톱했습니다. 이거 철회했어요. 그러면 일부의 또 부동산 이 투자에 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어떤 정책도 이 부동산 우상향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단정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보는 관점이 다르죠. 자, 거래량이 늘어나고 빚내서 집 사고 이런 가정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된다. 내년에 팔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에겐 독이 될 수 있다. 왜 독이 되느냐? 은행은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을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죠. 왜? 이거 어차피 사기업이니까 많이 대출 내주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안에 그 대출 증가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해놨죠. 이거 초과하게 되면 문제는 뭔가요? 내년에는 페널티를 적용받아서 대출 많이 내주고 싶어도 많이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하죠. 이미 다 초과되어 있는 이 실적들, 얘를 디딤돌 대출도 막아버리고 이런저런 대출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그래서 올해 연중 목표치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상고하죠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 했는데요. 올 연말에 대출 디딤돌이라 뭐다,
계속 대출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신축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상고 하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해가 될지 모른다. 전세 대출 DSR, 스트레스 DSR 3단계, 그 다음에 정책 대출 축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악재가 25년도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야. 부동산은 그래도 무조건 우상향이야. 여기에 부동산에 돈을 세리 부으면 세리 부을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자영업자들 다 전멸입니다.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음,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사실 투자자가 살아있는 시장이라면은 뭐 부산 기준으로 한 5억, 6억, 7억 이런 것들 팔고 8억, 9억, 10억 하는 것들 물건 사고 요래야 되는데요. 5억, 6억, 7억 거래는 제법 보여요. 근데 뭐 한 8억 넘어가는 아파트부터는 거래 건수가 잘 없죠. 팔기는 파는 모습은 많이 느껴져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고 나면은 다시 사지 않고 몸을 사려버립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축들 힘 못 쓰거든요. 가격들 힘 못 써요. 그나마 부산은 조금 상황이 낫죠. 대구는요. 지금 한 7년, 8년 전 대구 아파트의 한 60%그 이상은 한 70%? 네, 그 이상은 7년, 8년 전에 아파트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야, 구축들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정말 이거 신축이나 비싼 아파트 아니면 답이 없다. 그래서 무진장 대출 받아서 사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아무튼 뭐 한 10년 전 기준으로요. 대구는 아파트 값이 한 40% 정도 상승한 느낌. 조금 이것도 한 상위 한 3, 40%된 곳의 느낌이 40% 정도 상승한 느낌. 아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2019년 뭐 그때 엄청난 폭등이 있었던 그 시기를 거치고 나면서 10년 전 대비 가격이 한 60%, 10년 전 대비 가격이 60% 정도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 부산 지금 비싸거든요. 소득은 빠른데 비싸거든요. 자, 부산이 낙폭을 키우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산 전세 물량 넉넉하더라. 자영업자만 장사 안 되는 게 아니고 쿠팡알리 저는 진짜 이거 피부로 체감이 확 됩니다. 요 링크 좀 타주세요. 예. 부산의 매도 물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 건. 자, 오늘 참 역사적인 하루입니다. 10월 19일 전세 물량도 지금 여기 한 9천 개, 9천 개 정도 있으면 안정된 상태. 지금 딱 안정돼 있는 상태예요. 다만 전세 가격이 조금 건당 대금이나 이런 것이 조금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뭐 새 집, 좋은 집을 뭐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의식은 포기한다. 의식은 포기한다. 하지만 집은 포기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옷도 먹는 것도 안 쓰잖아요. 돈 안 쓰잖아요. 왜? 이 주택시장에 돈을 그만큼 많이 주거비로 그만큼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고르게 돼야지 외식업자도 먹고 살고 옷 팔고 이런 자영업자들도 좀 먹고 살고 할 텐데 나 몰라라. 그렇다고 뭐 집값이라도 뭐 많이 올라가지고 뭐 그걸로 또 빚내 갖고 쓰고 근데 그 다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자, 부산의 매수 심리, 매도 물량이 6만 개를 뚫고 올라갔거든요. 매도세가 이만큼 강해져야 정상이겠죠. 차라리 매수세가 강해졌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매도세가 약해졌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매도세가 약해짐으로 해서 매수 심리가 일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20 아래는 그냥 전국 최하입니다. 매수 심리 없다. 꽁꽁 얼어붙었다. 9월의 거래량 1,900건, 2,000건을 살짝 하회합니다. 많았을 때 대비 거래량은 한 25% 정도 빠졌다가 다시금 회복하려고. 10월의 거래량 사실 엄청나거든요. 근데 뭐 거래가 잘 된다는 느낌 썩 들지 않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들 팽팽 거래된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예. 이렇게 건당 대금이 떨어진다는 말은 저가의 아파트들 거래량. 네, 여기서 보시면 3억 이하의 거래량이라든지
뭐 4억 이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3억 미만의 거래 비중이 이만큼 껑충 치솟고 있습니다. 싼 아파트 거래가 좀 많아졌다. 이것이지 싼 아파트 거래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늘 실패했습니다. 뭐 개혁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위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위로부터의 혁명을 꿈꿨던 시기 한 두세 달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아파트 가격대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3억 미만의 물건을 산다면 그냥 빠른 노후화를 먼저 몸소 체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빛이 30%, 30평대 30%, 40평대 20%. 요게 23년 1월 그때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아마 9억, 10억짜리 거래 별로 없죠. 8억, 7억, 6억짜리 거래는 그 조금 그나마 눈에 보이는데 이거 팔고 뭐 할래? 연산 롤렉스 골드폴에 6억 이천에 팔았어요. 이거 팔고 뭐 할 건데? 더 비싼 거 살 건가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가격 아파트들 그만큼 움직이지 않더라. 그나마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것들, 그쪽으로 거래가 그나마 쏠리는 이유는, 가격 낮은 아파트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상승폭도 크지 않고, 금방 나이 20년, 30년 차 금방 접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죠. 10년 후가 지나면요, 10채 중에 3채 이상, 30년 이상 아파트들입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시절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 그렇게 좀 이렇게 암울한 시절로 가기 전에 막판 한 판 더 땡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좀 돈이 많이 투입되는 이 비싼 아파트들이나 해당되는 상황이지 뭐 한 몇 억 가지고 요 뭐 3억짜리 한 두세 채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아파트가 막 한 30년 차에 접근해 나가면서 이 시간 지나면요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 나오잖아요. 그 부동산 그 어딘가요? 영동가요? 예. 그 비둘기 사는 아파트 뭐 자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도 그건 좀 심했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60년 50년 넘었던 아파트였던가요? 그런 것들 오래된 아파트들을 점점 목격하면서 투자로서의 매력 별로 생각하지 않죠. 월세 따박따박 얼마 받아먹는 재미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는 몽창몽창 나가는 수리비를 느끼면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뒷부분 많이 특이한 거 없습니다. 전세거래 살짝 늘어나는 느낌 들고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같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그 외에는 특이할 만한 사항, 고가의 전세 사는 사람 숫자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요 비율.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